표심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민주당 지지층이랑 겹칠 테니까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창당 선언 좀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저희한테 나쁘지가 않죠. 예. 2019년도에 그 일이 있었잖아요. 한 5년 됐는데 그것을 잊을만 하면 자꾸 저렇게 뭔가를 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적어도 표 계산할 때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도 보면 뭐 창당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2달도 안 남은 총선 그 안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당까지 만들다고 하는 거는 그 전에 얘기했던 거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예. 그리고 첫 일성이 검찰 독재를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국민들한테 얼마나 설득이 되느냐. 2심에서까지 유죄를 받았는데 거기에 왜 검찰 독재가 나옵니까? 본인이 만약에 그 판결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한다면 법원을 걸고 넘어가야지 네. 왜 기소를 한 검찰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아마 싫을 겁니다. 말씀은 그렇게 좋게 하셨는데 네. 뭐 표가 갈리든 뭐든 간에 저희 입장에서는 적어도 나쁠 거 하나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빨리 창당하시고 출마하세요.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좀 그래요. 국민 뵙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그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은 피했는데 그 얘기를 지적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일단 대법원에 어제 또 선고를 했더라고요. 대법원에서는 이제 법률심이니까 사실관계보다는 그냥 법적으로 뭐 이런 것만 검토하잖아요. 그러면 형량이 딱히 줄어들 것 같진 않은데 그럼 당선이 돼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렇게 나오려고 하느냐. 마치 뭐 검찰 기소도 그렇고 법원의 판결도 그렇고 다 불복하는 거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서요. 아니, 불복하는 건 아니죠. 재판은 재판대로 받는 거고 만약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뭐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죠. 뭐 출마하기 위해서 유죄 판결 받은 사람 사면했던 김태우 전 구청장 사례같이 뭐 국회의원 된다고 해서 사면해달라 이런 요구는 아니잖아요. 그것도 불가능한 거고 재판이 중단되는 것도 아닌 거죠. 대법원이 법률심이긴 한데 파기환송돼 갖고 다시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고 네. 뭐 제가 구체적인 재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은 재판은 별도로 하고 그 과정에서 선거를 준비하면서 본인에 대해서 정치 수사, 과도한 수사, 불공정한 수사가 있었다라는 거를 본인이 사례를 들어서 알리고 싶은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평가를 받아보고 싶은 것 같은데요. 뭐 비례로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만약에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인이 되면 예. 그건 다음 순번으로 다시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국민 입장에서 뭐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원이 되면 재판도 안 받아도 되고 사면이 되는 것처럼 그걸 노리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건데 그거 아닌 거는 뭐 국민의힘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네, 재판은 재판대로 당연히 뭐 계획대로 받고 일단 대법원 자체가 본인이 출석해서 하는 재판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간단히 끝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뭐 저는 그거보다는 본인이 상황을 국민들한테 잘 알리고 평가를 한번 받아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좀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국민들의 평가를 받으려면 이게 뭔가 진짜로 탄압을 받았던 정치사범 같은 경우에는 표심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혐의가 보면은 입시비리라든지 청와대 감찰무마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뭐 표를 받는다고 해서 있던 죄가 없어지겠냐 뭐 이런 말들도 있고. 그러니까 명분이 네.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조국 장관이 뭐 비례로 출마하더라도 나중에 유죄 확정이 돼서 비례 다음 순번이 승계하면 되니까 별 영향이 없는 거고 또 재판도 제대로 받는 거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자 하는 말씀 같은데 그 민주당 분들 얘기할 때 그 조국 전 장관이 민주당 쪽 분이 아니고 저희 쪽이라면 뭐라고 하실까를 항상 좀 생각해 주세요. 이건요 여야를 떠나서 이런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특권과 반칙에 오염된 이런 저급한 정치를 왜 21세기에 22대 총선에서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무슨 명분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판단을 얻습니까? 마지막 남은 복권 한 쪼가리를 긁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대법원에서 한번 파기환송돼서 내가 모죄가 나와서 뭐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분이 다른 분도 아니고 법학자잖아요. 형법 전공 아닙니까?
그런 분이 법무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 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보냐. 정치권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 규탄을 해도 시원찮은데 뭐 재판도 받는 거고요. 사면도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요. 이런 태도로는 제가 볼 때는 좀 국민들께서 보시기가 굉장히 좀 안 좋게 보시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그렇죠? 출마해서 당선이 되면 네. 어떤 복권이 긁는 건가요? 이게 그분한테 사법적인 판단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아니 없잖아요. 제 얘기는 그분의 사법적 판단은 관심이 없어요. 죄졌으니까 알아서 하겠죠 법원에서. 왜 국민한테 다른 수단으로 선택을 받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비례하다가 중간에 유죄 확정되면 나간다. 그분 답니까? 임기가 가요. 그 임기 동안 300명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죠. 이거는 그냥 넘어가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라고 말하시면 법조인이시잖아요. 아니 그렇게 그런 거는 따지면 맞지가 아니, 않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유죄 내지는 기소되거나 아니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국회의원들이면 대법원에서 유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다 관둬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제 실제적으로 얘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계속 하고 있고 그거는 국민의힘도 지난 21대에서 유죄 판결 받아서 이제 뭐 중단 그 선거가 보궐이 되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법부의 판단은 최종적으로 있기 전에 이걸 유죄라고 범죄자라고 단정을 하고 선거에 출마할 기회 자체를 두지 않는 게 맞는지 모르겠고요. 민주당 차원으로는 만약에 이분이 뭐 정치라는 게 적정하다라고 하면 입당을 시켰겠죠. 그거는 우리의 선택은 아니다. 이건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헌법에 보장된 피선거권이 있는데 네. 뭐 이거를 지금 하지 말라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